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남들이 봤을 때 착하고 좋은 사람, 이런 분들, 착한 분들이 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 질환이 더 잘 생깁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승 원장입니다. 우리 장상폐하생 걸리는 분들 패턴을 보면 그 젊을 때 음주를 많이 하거나 커피 같은 것도 많이 먹고 매운 거, 짠 거 좋아하고 식습관이 좀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장상폐하생 50대, 60대 들어가면서 장상폐하생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술도 전혀 안 하고 커피도 거의 안 하고 음식도 굉장히 부드럽게 자극적이지 않은 것 위주로 드시는 분들 중에 장상폐하생에 걸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60대, 70대 어머니들이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는 이런 거, 나쁜 거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 왜 이렇게 좀 험한 질환이 생겼는지, 좀 억울해 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이런 분들 중에 가족력이 있어서 그 장상폐하생 걸리는 분들도 있어요. 위가 약한 유전적 요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발생하는데, 60, 70대 여성분들을 보면 스트레스가 제일 원인이 됩니다. 우리네 어머니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이 연령대 분들은 자녀 양육한다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고, 또 무뚝뚝한 남편분 성격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는 경우도 많고, 또 시부모들 모신다고 이렇게 고생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위험을 잘 유발을 하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게 되면 위축성 위험이 되고 장상폐하생이 되고 이렇게 점점 심해지게 되는데, 그럼 스트레스가 왜 위험을 불러일으킬까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첫 번째로 위산이 많이 분비가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점액, 위를 보호해주는 점액질을 분비하기 때문에 위산이 많이 나와도 위벽이 보호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쓰리거나 이렇게 위벽이 공격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만약 계속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위산은 계속 분비되는데 점액은 점점 고갈이 돼요. 분비 물질이 좀 부족해지고 분비샘 기능이 점점 떨어지면서 분비액이 적게 나오니까 보호막이 형성이 안 되고, 그렇게 됐을 때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위산이 분비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공복때, 빈속에 좀 스트레스 받으면 쓰린다. 이 정도로 증상이 나타나다가 조금 더 증상이 심해지면, 음식을 먹은 직후, 그러니까 식후에도 위산이 많이 분비되면서, 보호막이 없어진 상태에서, 위벽이 쓰린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예, 쓰린 빈도가 점점 높아지겠죠. 좀 더 진행이 되면, 쓰린 정도를 넘어서 통증으로 느끼기 시작합니다. 콕콕 찌른다. 상처가 난 것 같다. 이런 느낌들을 호소하게 되고, 그 정도 되면 위축성 위염, 거의 위 점막이 많이 없어진 상태, 그렇게 되는 거고, 위축성 위염으로 한 4, 5년 정도 지나게 되면 그 부분에 세포 변형이 일어나게 되고 형태 변화가 생겨요. 그걸 조직 검사를 해보면 장상폐하생 조직이 발견되게 됩니다. 결국 스트레스로 인해서 처음에는 위험이 제어되지 않기 시작하지만 점점 만성 위험으로 넘어가면서 결국 장상폐하생까지 이르게 됩니다. 물론 젊은 층에서는 또 복구 능력이 좋기 때문에 손상됐던 세포가 금방금방 다시 복구가 됩니다. 그런데 50대, 60대, 70대 넘어가면서부터 그 재생 능력이 떨어지니까 점점 손상되는 세포가 많아지고 새로 재생되는 세포가 적어지니까 손상의 면적이 넓어지게 됩니다. 남성들에서는 훨씬 더 많은 수에서 식습관이나 어떤 체형, 그리고 술, 음주 습관, 담배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큰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성분들은 이런 걸 조심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예민한 분들 같은 경우에 원래 위가 좀 약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스트레스에 노출돼 버리니까 결국 나쁜 걸 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 제가 살펴보면 이런 식으로 증상들이 생기는 성격의 분들이 있어요. 보통 쾌활하고 활달하고 자기 표현이 강하고 마음에 좀 담아주지 않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로 이렇게 크게 영향을 받질 않아요. 그런데 조금 성격이 좀 착하고 좀 내성적이고 자기 표현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다른 사람이 싫어할까 봐 이렇게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 즉 좋은 어머니, 좋은 남편, 좋은 남들이 봤을 때 착하고 좋은 사람, 이런 분들, 착한 분들이 더 스트레스로 인해서 위장 질환이 더 잘 생깁니다. 이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본인이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고 그럴 때는 소화도 잘 되고 그 다음에 속도 덜 쓰려요. 통증도 덜하고. 그런데 본인이 기분이 좀 안 좋거나 컨디션이 안 좋고 좀 불편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됐을 때 꼭 증상이 강하게 나오는 거죠.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쓰리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나오는데, 불편할 때 위산이 훨씬 더 많이 나오고 위가 긴장이 되고 소화에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료보다도 어떻게 기분 상태를 좋게 만들어서 소화를 잘 시키고 위가 덜 자극되게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면 좀 기분 상태를 좋게 만들 수 있을까 팁을 드리는데, 우선 이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생활상에서 어떤 부분에 스트레스를 받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찬찬히 듣고 있으면 어머니들이 하시는 얘기들 속에서 다 답이 있어요. 이분들은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배려를 많이 해요. 그래서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싫은 소리를 잘 못하는데 남들은 자기한테 쉽게 쉽게 무슨 좀 상처되는 말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또 상처받고, 그리고 나는 이만큼 해줬는데 많이 베푼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대방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럼 서운함을 느끼고, 그게 계속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자식들한테도 이 정도 했으면,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돌아오는 거죠. 남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는 되게 이제 남편을 위해서 많은 행동들을 하는데 남편은 말 한마디 좀 부드럽게 안 하는 거죠. 늘 서운하고 섭섭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분들한테 제가 드리는 팁은 항상 이런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면 우선순위를 남편이나 자식,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한테 우선순위를 둬라. 그렇게 되면 훨씬 더 건강해질 수 있다. 이렇게 팁을 드립니다. 자신한테 우선순위를 둬라. 이게 이기적인 얘기로 들릴 수 있지만 이분들한테는 그렇게 이기적인 행동들이 아닙니다. 원체 자기 자신보다는 훨씬 다른 사람들한테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전혀 이기적인 행동들이 아닌 행동들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거절을 잘 해야 됩니다. 내가 하기 싫은 요청을 받았을 때 거절을 쉽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절하면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 이런 것까지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거절했을 때 그 사람이 기분 나쁜 거는 그 사람이 해결할 문제고, 본인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싫은 건 거절을 잘 해야 됩니다. 거절도 해봐야지 잘 합니다. 거절을 평생 못 해봤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거절도 많이 해보면 하는 방법들을 터득을 하게 되고, 상대방이 그닥 기분 나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말을 하더라도 좀 더 부드럽게 충분히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거절하는 연습을 첫째로 많이 하시라. 그리고 남편이나 자식들,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본인이 봉사를 하거나 희생을 해서 뭔가를 해줬을 때 내가 해준 만큼 어떤 반응이 돌아오지 않았을 때 섭섭함을 느낄 거예요. 그 경우는 본인이 그 상대방한테 뭔가를 적더라도 뭔가를 기대를 하기 때문에 섭섭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뭔가를 기대하고 하는 행동들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 행동들을 안 해봐야지 그 사람들도 부족함을 느끼고, 이래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와이프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줬구나. 세상 당연하게 느꼈던 거에서 다시 고마움을 느끼게 되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늘 해주고 그걸 당연하게 해버리면 상대방을 당연히 고마움을 못 느끼겠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는 해주던 걸 멈추셔도 됩니다. 안 해줘도 됩니다. 내가 꼭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섭섭함을 느끼셨을 때는 한번 멈춰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타인의 평가에 대해서 좀 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좀 안 좋게 보진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은 타인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높지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별로 어떤 평가를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혹은 내가 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평가 좀 받으면 어때요? 그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좋은 평가에 대해서 자꾸 받으려고만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좀 나쁜 평가도 감내하는 방법들을 좀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좀 나쁜 평가 받으면 어때요? 그게 내 삶에 큰 지장을 안 줍니다. 그렇게 조금 내려놓고 나의 좋은 평판에만 너무 집착해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면 내가 해야 될, 좋은 사람으로서 행동해야 될 행동은 너무 많은 걸 요구를 해요. 그래서 굳이 그렇게 행동을 안 하셔도 괜찮다. 굳이 좋은 사람 아니어도 괜찮다. 좀 가볍게 생각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상황에서 내 몸이 받는 스트레스는 확연히 달라집니다. 내 생각, 내 기분에 따라서 몸은 그걸 스트레스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돈 100만 원을 떼었어요.
이게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이게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식을 좀 연습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는 내 몸이 좀 평정심을 가질 수 있게 그 일이 내 머릿속에 들어와서 막 기억나고 잊혀지지 않고 이런 상황을 안 만드는 방식으로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